3월 20일 정전 시장입니다. UBS가 결국 크레딧 스위스를 4조 원 가량의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위스 당국의 엄청난 현금 지원이 더해졌고, 특히 재밌는 점은 이 크레딧 스위스가 어떠한 위기인지, 얼마 정도의 부채가 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필요한지를 그냥 발표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인수에 결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여기에는 블랙록이라든가 다른 은행이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같은 이 스위스 은행이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결정을 빠르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의 금융위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럼 다음 이제 폭탄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형 은행들과 지금 워렌 버핏 등판설까지 나오고 있죠. 은행들과 정부가 과연 연준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살린다면은 사실상 완전 완화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이 투자의 흐름 자체가 이미 채권에 대한 이런 메리트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아마 3월에 있을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 동결 혹은 0.25%의 기준금리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에 어떠한 이런 금리 방향성을 잡을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랜만에 북한이 핵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주식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방위산업 관련 테마 업종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의 증시의 흐름 자체는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율 흐름도 나쁘지 않고,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전환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반도체 업종들과 2000지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좀 시장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정말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FOMC 회의까지는 지켜봐야 될 건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네, 드론 관련 택배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드론 실증 도시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드론 이 실증 산업을 진행하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미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드론 택배, 유상 드론 배송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운진항부터 이 가파도까지 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4km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원래 이런 성장주들은 발판을 하나씩 쌓아 나가서 발전하는 겁니다. 실증 산업까지 한다는 거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의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곧 정말 우리도 창문 밖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것도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기차가 곧 내연기관 차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게 생각하신다면은 드론이 결국에는 드론 택배라든가 드론으로 통한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되는 산업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만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기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SBB 이슈도 있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연체 잔액이 뉴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 제가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거 터질 수 있다,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적금 보호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예금 보호한다고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1인당 예금할 수 있는 예금 금액도 얼마 많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도로 뭐 그렇게 올리는 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예금을 올려주는 건 나쁘지 않죠. 네, 예금을 올려줘서 사람들이 예적금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옛날에 나왔잖아요. 5천만 원 이런 게 20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로치를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1억 정도는 해놔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예적금을 안전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야기를 넘어가서 그래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현재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아파트와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이 대출 한도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파트가 안 나가요 지금.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런 분양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던 이런 다른 여러 이 투자처들이 이 연체가 쌓이고 있다는 점. 지금 분기별 아파트 분양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죠. 물론 경기가 어렵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반동 효과긴 하지만은 굉장히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점. 물론 뭐 수도권 쪽은 잘 매매가 되고 있지만은 거의 지방권은 전멸이 됐다고 하죠. 그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추가적인 뭐 SBB 사태라든가 이런 퍼스트 리퍼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게 아마 증권사랑 제2저축은행에서 터질 확률이 100%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풀고 건설사에 대한 분양 규제 완화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에 대한 좀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 두 개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채권 출신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박살날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박살날 때.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 있죠. 시장 박살날 때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이 종목들은 시장 박살날 때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살나는 게 바라는 건 아니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에코프로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새벽에 브리핑 올려드렸잖아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이슈가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그걸 제외하고는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역시나 뚜껑을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분석은 무의미하다. 뚜껑을 까보고 추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